너 틀린 건 있는데 답지 보니까 이런 거 있지 지금. 답지가 없어요. 답지 왜 없어? 그럼 갖고. 그래? 오케이, 106페이지 6번부터 해서 일단 9문제 다 풀어보고 필요한 것들 더 볼게요. 106페이지 6번? 6번. 자, 남학생 3명, 여학생 3명 중 2명 대표로 뽑을 때 적어도 1명.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기본 개념이 여사건이죠. 여사건 알아 몰라? 그 단어를 알아요 몰라요? 뭐예요? 여사건. 몰라요. 그래? 그럼 내가 알려줄게. 자녀, 시간. 무슨 뜻이야? 남은 시간. 여유롭다. 여자가 뭘까? 잉여 생산물. 여가 뭐야? 좀 남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사건은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1명은 남학생이어야 되거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전체 케이스가 있을 건데 그 중에 남학생이 안 뽑히는 경우, 1명 뽑히는 경우, 2명 뽑히는 경우, 3명 뽑히는 경우 총 몇 가지 경우 있어? 4가지 있죠. 근데 4가지를 다 세는 건 좀 일단 귀찮고요. 적어도 1명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건 1명 뽑거나 2명 뽑거나 3명 뽑았다는 거지. 그냥 4가지 케이스 중에 3가지 케이스를 세면 좀 많지 않아? 맞아요? 그럼 차라리 뭐 하는 게 편하겠다? 빼는 게 편하겠다. 전체에서 빼기? 남학생 한 그렇지. 남학생 0명인 거 남자 0명인 경우 빼자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빼고 남은 사건을 우리가 여사건이라 불러. 근데 뭐 단어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요. 어쨌든 저 아이디어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얘네들을 2명 전부 다 누구로 뽑는데요? 대표로 뽑는데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PC에 대해서도 배웠었지. 순열 조합도 한번 배웠었죠. 엄청 잘 써먹지 못해도 이 정도 생각을 합시다. 일단 전체를 뽑을 거, 전체 뽑는 것도 셀게. 전체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전체 사람 6명 있어요. 6명 중에서 뽑을 거야. 근데 대표를 뽑는다 그랬고 우리는 T랑 C를 구분하는 요소가 순서가 존재하니 아니니 이거였지. 맞아? 그러면 대표 뽑는 건 순서 존재할까 안 할까? 순서 존재 안 해.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럼 얘는 누구로 뽑아야 돼? P로 뽑아야 돼? C로 뽑아야 돼? C로 뽑아야 돼. 6C 얼마? 2 이렇게 뽑는 게 맞다고요. 이게 전체 케이스야. 빼기 1명 남자 안 뽑는 케이스 계산 좀 해볼게요. 남자가 없으면 여자 3명 중에 몇 명 뽑는 거야? 2명 뽑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여자 3명 중에 2명 뽑는 그런 케이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얘가 좋게? 자, 6C2 계산 나랑 같이 다시 해보자. 6C2는 시작 어떻게 해요? 분자에 6, 분모는 1, 2, 그치? 빼기 3C2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계산하면 얼마예요? 15 빼기 3. 정답은 12 이렇게 나오는 게 일단 무슨 경우 센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 센 거죠. 맞아,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 근데 우린 지금 확률을 해야 되잖아, 확률을. 맞아요? 얘가 문제가 원하는 상황인데 전체가 6C2였지, 6C2. 맞아? 그러면 이것분의 분모는 전체니까 전체가 15죠. 맞아요? 알아듣고 있지? 그러니까 15분의 12가 내가 원하는 누가 되는 거야? 확률이 되겠죠? 그럼 이 확률 약분하면 얼마예요? 5분의 3? 맞냐? 4냐?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이상한데? 15 2명 적어도 1명은 남학생 남자 안 뽑히는 거잖아. 그치? 여자 3명 중에 뽑고 3 15 12 맞구나. 끝났죠 그러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생각 좀 있거든요. 너가 중딩인데 이렇게 좀 시키기에는 좀 무리지 않을까 혹은 좀 잘못되지 않을까 해서 말았는데 지금 구분 굉장히 잘 하시는 거 보니까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써먹을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107페이지 11번. 이 친구는 뭐야? 107페이지 11번. 자, 이 친구도 결국에 이걸로 나왔네. 적어도 한 사람은 맞춰라 이랬죠. 그럼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진서랑 기준이 두 명 있는데 두 명 다 못 맞추거나 둘 중 한 명, 다른 한 명 맞추거나 아니면 둘 다 맞추거나 총 몇 개? 네 가지. 그 중에 적어도 한 명이어야 되니까 차라리 뭐 하자? 전체에서 모두 못 맞히는 경우를 빼자, 그치? 근데 확률 계산할 때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편해요. 애초부터 경우의 수로 들어가서 계산을 하든가 확률끼리 계산할 건 확률의 법칙을 잘 따라가셔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 확률끼리 할 때도 이 확률의 연산을 따라가야 돼.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진서가 맞힐 확률, 틀릴 확률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그럼 일단 전체 경우는 어때요? 잠깐만. 전체 케이스 확인하고 11번. 이렇게 하자. 지금 아이디어는 전체에서 뭘 빼는 거라고? 한 명도 맞추지 마라 이런 상황이죠. 지금 아까랑 조금 다른 건 얘는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이잖아. 그럼 전체 확률이 얼마라고 봐야 돼? 그치. 확률의 최대는 1이니까 너는 이미 1로 확정을 좀 지을게요. 모든 확률 중에서 한 명도 맞추지 못한 확률을 뭐 하면 돼? 빼면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자, 얘가 맞힐 확률이니까 틀릴 확률은 4분의 3, 그 다음은 3분의 1. 그렇죠? 두 명이 동시에 못 맞춰야 되는 거지.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얼마가 나와요? 아니 4분의 1 이렇게 나오지. 내가 구한 이 친구가 뭐야? 두 명 다 못하는 경우잖아. 그럼 1에서 저거 빼면 결론이 얼마야? 계산 끝.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엄청 어렵진 않죠? 자, 108페이지 1번 볼게요. 자, 1번. 1부터 7까지 숫자가 있고요. 01을, 01개를 꺼내갖고 적힌 숫자 확인하고 넣은 공 다시 한번 또 꺼내고 이렇게 할 거야. 어느 공에 적힌 숫자가 다른 공에 적힌 숫자의 무슨 수? 약수가 될 확률을 구해줘 이랬죠. 아유, 힘들겠다, 그치? 왜 노가다로 보여야 돼요? 미안해. 이건 노가다로 풀어야 돼. 왜냐면 얘는 확률에 대한 뭘 원하는 거야? 경우를 원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전체 케이스는 47가지죠. 어차피 77이니까. 맞아? 근데 여기서 하려면 그냥 뭐 해야 돼? 결국에는 어떤 수가 있을 거고 A공이 있을 거고 B공이 있을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A공이 1이 나오면 약수가 되려면 누가 돼야 돼요? 1밖에 안 돼. 그렇지? 맞아? 잠깐만. 제대로 하자, 제대로. 한 공에 적힌 수가 다른 공의 약수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첫 번째 공과 두 번째 공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 여기는 모든 숫자가 다 약수라고 봐도 상관없겠네. 1의 약수 말고 저 오른쪽의 약수로 받으면 되니까, 그렇지? 만약에 얘가 2라고 치면 1 가능하죠. 얘네가 지금 서로가 약수 관계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알아? A가 B의 약수여야 되는 거. 그게 정해진 게 아니야. 그러니까 봐봐. 얘가 특이한 포인트 약간 이런 거다. 처음 공과 두 번째 공이 구분은 되잖아. 처음과 두 번째니까. 근데 얘가 처음 공이 두 번째 공의 약수 이런 말이 아니지. 둘 중에 누가 다른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B가 A의 약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놓으면 서로가 서로 약수가 될 거고, 여기다가 이거 4까지 써놓으면 A가 B의 약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겠지. 맞아요? 근데 구분은 되는 상황인 거야. 너가 지금 궁금할 만한 딱 이거거든. 쌤, 여기 1, 2 나오잖아요. 2, 1 나오잖아요. 그거 다른 경우로 세야 돼요? 다른 경우로 세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왜냐면 지금 순서가 들어있어서. 코끼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그 다음에 마지막 6까지 들어올 수 있겠네? 그럼 3 들어가면 뭐 하면 돼? 3, 1, 3, 6 여기가 끝이겠지. 그 다음 4 들어가면 어떻게 하면 돼? 1, 2 돼야 안 돼. 2, 4 더 없죠. 이런 식으로 그냥 세면 되겠다. 5 들어가면 1, 5 끝이죠. 6 들어가면 1, 2, 3, 6 그치? 7 들어가면 1, 7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결국에 여기 있는 거 7개, 4개, 3개, 3개, 2개, 4개, 2개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결론은 49분의 25 이렇게 되고 계산하겠다. 그래서 노가다를 좀 하긴 해야 되네. 네, 그래서 맞아요. 하고 8번. 네? 6번이라고? 6번 5a라는 길이가요 3에서 5 사이일 확률 좀 알려줘 이렇게 얘기했지. 아 8이구나. 숫자가 안 보여. 8 3에서 5일 확률. 자 이렇게 가는 거야. 요거는 이걸 이해하시면 좋은데 하는 김에 얘기 좀 더 드릴게요. 듣는 김에 재밌으니까 들어봐. 응? 확률이라는 게 좀 특이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거든.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확률 배우면 좀 더 다루는 단어들이 있는데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같이 좀 할게요. 여기서 시행이라는 단어가 있어. 우리가 무엇을 시행한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하겠다는 거지. 어떤 정책을 시행한다면 그 정책이 적용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여기 확률에서 말하는 시행은 똑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사건을 얘기하거든. 똑같은 조건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밀실 상태의 주사위를 딱 던지면 아무런 외부 영향이 없잖아. 그럼 주사위를 계속 던져도 똑같은 확률로서 결과가 나오겠지.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강도가 들이닥쳐서 칼을 날 찔렀어. 그 상황은 다시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니? 내가 그다음부터 그 경험을 갖고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시행이라는 게 있긴 할 건데 이런 내용들 때문에 확률은 크게 세 가지로 쪼개서 자주 보거든요. 첫 번째 확률을 뭐라 그래요? 통계적 확률이라고 불러. 통계적 확률. 두 번째를 수학적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오케이? 세 번째로 이제 기하적 확률이라고 부르거든요. 보통 요 정도까지 배우면 끝인데 어려운 건 없고 이런 거야. 통계적 확률이라는 거는 실제로 시행해서 그 결과를 추출하겠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동전을 던졌어요. 그러면 10번만 던지면 어떤 식으로 나올까? 원래 동전이 하는 행동이 절반이잖아. 앞 아니면 뒤잖아. 수학적으로 따지고 나면 이 친구에 대한 확률은 뭐가 돼요? 앞이 나올 확률 뭐가 돼? 2분의 1. 뒤가 나올 확률 뭐가 돼? 2분의 1 이런 상태겠지. 맞아? 50%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 와중에 통계적으로 넘어가면 10번만 던졌다 시작. 그럼 사실 원래는 5번 섞여있는 게 정상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러니? 10번 정도에서는 안 그럴 수도 있지. 뭐 어떨 수도 있죠 실제로? 10분의 8은 앞이 나오고 10분의 2만 나오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친구들을 가져다가 뭐 해버리면? 개많이 늘려버리면 2억 번 이렇게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거의 뭐 1억 한 500번 정도 이런 식으로 살짝의 차이가 생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통계적인 확률이 하나 있다가 있고요. 수학적이라는 건 뭐야? 계산을 해봤을 때 경우를 세봤더니 그런다 이거고, 마지막 기하적 확률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웬만해서 고등 과정 내에서 도형을 다룰 때 밀도가 똑같다 생각한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삼각형이 있으면 무게중심 대충 여길 거죠. 어떻게 알았어? 얘가 평평한지 아닌지 모르는데 얘 옆에서 보더니 쿠키처럼 이렇게 이쪽은 두꺼울 수도 있잖아. 그럼 무게중심 막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두꺼우면? 맞아? 근데 우리 수학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 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거의 평평한 종이 정도로 생각해버리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뭐라고?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관형으로 생각을 좀 해보는 거야.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관형을 가지고 예를 들어 반만 딱 나눠봅시다. 자, 화살을 쏠 거야. 무조건 이 통 안으로 들어가다 치자. 왼쪽에 들어갈 경우, 오른쪽에 들어갈 경우 어떻게 될까? 반반이겠죠. 왜? 어떻게 알아? 딱 절반이면 영역이 절반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무슨 항이 되어생겨요? 너가 갖고 있는 넓이가 B가 바로 뭐가 된다? 확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넓이 B만큼 확률을 나눠갖는다. 이해하는 이 내용? 만약에 이렇게 되면 여기가 A, B, C야. 여기 들어갈 확률 50%, 25%, 25%. 당연하지.
넓이가 갖는 뭐가 있을 거야? 비율이 있을 거야. 그럼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OA라는 게 3부터 5 사이였으면 좋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반지름이 3을 갖는 원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빨간색 원 있겠죠. 반지름이 5를 갖는 원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있겠죠. 맞아요? 잘 그렸지? 아니면 좀 삐뚤가? 됐죠? 이 정도면 만족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저 영역 사이에 있어야지 너가 말하는 확률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결국에 이제 뭘 못 찾는 거야? 이 도너츠 모양의 넓이를 구해라는 얘기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러면 5짜리 넓이 25파이지 3짜리는 9파이죠. 두 개 빼면 몇 파이? 16파이지. 맞아요? 넓이가 16파이라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16파이만큼일 거야. 그치? 16파이만큼일 거야. 근데 우리 전체분에 해당 경우를 가는 거잖아. 그럼 전체 영역이 어때요? 8짜리니까 8, 8에 64파이가 기본형이었겠죠. 맞아요? 그럼 요거 정리하고 나면 4분의 1이란 확률이 생겨요.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래서 뭘 좀 기억하자? 기하적으로 넓이를 가지고 확률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6번 받고 8번, 11번. 자, 봉사활동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2명 남학생, 4명 여학생 신청서를 냈대요. 신청서를 낸 6명의 학생을 임의로 정해서 1명씩 면접 볼 거고 두 남학생이 연속으로 면접을 보지 않을 확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잠깐만. 신청은 남자, 여자, 여섯 하고 임의로 할 거고 남학생 연속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네요. 결국엔 순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줄을 섰다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신청서 낸 게 아니라 줄을 섰다 칩시다. 그럼 6명이 뭐 하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줄 서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근데 남학생이 뭐 하지 말아달래요? 이웃하지 말아달래요. 그러면 뭐 해결 방안은 여러 개가 있어요. 지금 2명밖에 없지. 그러니까 비교적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할 거거든요. 남자애들끼리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을까?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을까? 떨어져 있는 게 기본적으로 많겠지. 그리고 그걸 제가 원하는 거지. 그 많은 걸 다 세는 건 편하다 불편하다? 불편하다. 차라리 뭐 합시다? 그냥 첫 번째로 전체 6명 줄 서는 경우를 먼저 구하자. 그러면 전체 6명 줄 서는 경우 6P, 6 다른 말로 6팩이거든요. 그럼 6팩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자, 두 번째로 차라리 남자애들을 뭐 해버리자? 이웃하다고 쳐버립시다. 오케이? 남자애들 2명을 묶어서 이웃했다고 쳐버리자. 그럼 어떤 표식을 쓰게 돼요? 남자애들 묶인 대상 하나, 그 다음 나머지 여학생 4명 합쳐서 몇 개? 5개가 자리 바꾸는 거니까 5팩을 쓰고 남자끼리 그 다음에 자리 바꾸면 2팩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아요? 그럼 경우 좀 셀게요. 6팩은 720입니다. 5팩의 2배는 240이 나올 거거든요. 여기까지 오케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전체 케이스는 720까지 경우인데, 그치? 전체 케이스는 720까지 경우인데 남자가 이웃하는 게 240이니까 그렇지 않은 건 두 개를 뭐 하면 돼요? 빼면 돼요. 얼마 나와? 그치? 480 나오겠죠? 720분에 480일 거야. 정리할 거 정리하고 약분 좀 할게요. 약분하고 나면 3분의 2입니다 하고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우리 8번까지는 얘기가 끝날 거다이고, 미안한데 우리 한 5분만. 자, 3개의 오지선다 문제를 임의로 답만 적을 건데 2문제만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랬죠.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경우를 셀 거거든. 경우 일단 전체 경우부터 무조건 셉시다. 분모에 넣어야 되니까 전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문제에서 고를 수 있는 거는 5개. 그게 몇 번? 33번. 그럼 125가지겠지. 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야 돼. 2 문제만 맞춰달라며. 그렇지? 2 문제만 맞춰야 되면 이 생각을 합시다. 첫 번째로
세 개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 친구들 중에 뭐 틀릴 친구를 하나 정하자. 오케이? 셋 중에 틀릴 친구 정하는 게 세 가지 경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곱하기 이제 틀린 문제 정했지? 그러면 첫 번째로 맞출 문제 정답은 몇 개? 한 개죠. 그럼 반드시 걔를 찍어야 되지. 자, 두 번째로 맞출 친구 몇 개? 걔도 정답 한 개죠. 틀릴 친구는 정답 몇 개야? 내가 뭘 찍어야 되는 거야? 한 개 빼고 다 네 가지 찍어도 상관없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계산을 좀 해버린다면 결론은 분모 얼마? 125. 분자 얼마? 12입니다. 이게 정답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겠죠? 그래서 경우로 셀 수 있는 건 어떻게 하자? 빠르게 경우로 세자. 경우로 세기 힘들면 그 다음에 확률로 세는 거거든요. 얘가 생각하다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이거거든. 첫 번째 친구가 5개 중에 하나, 5분의 1 이렇게 생각하면 헷갈리거든. 오케이? 우리가 하는 행동 위주로 생각을 좀 하는 거야. 자, 11 받고 13 받고 왜 이렇게 쉽지? 왜 이렇게 쉽지? 너무 추운데? 너무 추워. 안 추워. 자, 13번. 화영이랑 현서가 문제를 맞춘 확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1이야. 번갈아가면서 풀 건데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고 싶대요. 그럼 화영이 또가 세 번째 또는 다섯 번째 맞췄으면 좋겠대. 그럼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자, 첫 번째로요. 화영이가 몇 번째 맞춘다? 화영이가 세 번째 맞춘다라고 쓸게요. 그럼 게임이 종료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화영이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누구? 현서가 두 번째, 다시 화영이가 세 번째겠지. 맞아? 그러면 이제 이 확률들끼리 곱할 건데 화영이가 맞추는 확률이 2분의 1 아니야? 그럼 못 맞추는 확률이 얼마야? 2분의 1. 자, 이 이전에는 둘 다 뭐 해야 돼요? 둘 다 틀려야 돼. 그러니까 화영이가 2분의 1의 확률로 틀릴 거야. 자, 현서는 몇 분의 1의 확률로? 3분의 2의 확률로 틀려야 되겠죠. 맞아요? 마지막 화영이는 맞출 거니까 2분의 1로 맞추겠지. 그럼 이 친구들 전부 곱하면 얼마예요? 6분의 1의 확률로 맞췄을 겁니다. 자, 다시 두 번째로 화영이가 이번에 어떤 경우? 그렇지, 화영이가 다섯 번째 맞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에 화영이, 현서, 화영이, 현서, 그 다음 다시 마지막에 화영이 이렇게 들어오겠지. 맞아? 마지막에 맞추기 전까지는 전부 틀려야 되니까 2분의 1, 3분의 2, 2분의 1, 3분의 2, 다시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맞아요? 얘네들 전부 곱합시다. 이렇게 약분 될 거 아니야? 그럼 분모가 18분의 분자는 1입니다. 정리되고 끝나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요, 저 두 확률을 뭐 하자? 더하자. 그럼 얘는 18분의 3인 거니까 더하면 18분의 4, 약분하면 9분의 2겠죠? 그게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15번 볼게요. 15번. 어떤 클레이 사격 선수가 목표물을 맞힐 확률이 0.25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목표물을 향해 몇 번 쏠 때? 4번 쏠 때 2번 이상 맞추면 좋겠어. 이랬지. 그러면 0.25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정확히 정리하면 4분의 1이죠, 이거. 맞아요? 분수가 편해서 이걸로 좀 쓸게. 그럼 4번 쏠 건데 2번 이상이라 했으니까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자? 자, 네가 결정을 하는 거야. 2번, 3번, 4번 맞춰요 하셔도 되고, 전체에서 뭐 하자? 전체에서 빼자 뭐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죠. 뺄 거는 누굴 빼야 돼? 안 맞추거나 한 번 맞추는 경우를 빼면 되겠죠. 자, 그러면 0번 맞췄다고 칩시다. 이게 편할 것 같으니까 0번 맞췄어. 그러면 그런 확률은요, 4번 모두 4분의 3의 확률을 뚫었다는 얘기죠. 맞아요? 4번 모두 4분의 3이야. 계산을 하시면 4라는 친구는 2의 제곱인데 그거를 4번 했으니까 2의 8제곱이죠. 그럼 2의 8제곱은 256이잖아. 256분의 3, 8, 4개니까 81이겠지? 자, 두 번째 케이스. 만약에 한 번만 맞췄어요. 그렇지? 한 번만 맞췄어요. 뭐 하시면 돼요?
한 번만 맞추는 확률 이렇게 좀 쓸게요. 결론적으로 봐봐. 한 번은 맞추고 나머지 친구들은 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맞아? 이게 기본 세팅인데 문제는 4개 중에서 어느 지점에서 뭐 할지 몰라? 맞출지 모르지. 그런 경우 자체가 몇 번 있어? 4번 있었겠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곱하기 4를 해주셔야 되겠죠? 맞아요? 언제 할지 모르니까 곱하기 4. 그러면 이 친구는 결론적으로 얼마가 나오냐? 약분할 거 약분하고 분모가 얼마예요? 64 분자 2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우린 결국 얘네 더 할 거니까 그냥 여기다가 4를 곱해서 256이라고 치고 27 곱하기 4 하면 얼마야? 74, 28에다 8은 8, 108 이렇게 나오죠? 그럼 256분의 108이라는 확률이라 칩시다. 그럼 전체가 1인데 거기서 빼줘야 되겠죠? 256분의 얼마? 81이랑 더하기 256분의 얼마? 108만큼을 빼주셔야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요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1-256분의 189가 될 거고 그 결론은 256분의 얼마? 67이 됩니다 하고 끝나겠죠? 어때요? 좀 이상하지 않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 그건 있다. 15번은 내가 누구로 풀었어? 확률로 풀었지. 그 우리 앞장에 잠깐 다시 돌아가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어땠어? 경우의 수로 풀었지. 그냥 상황마다 확률이 나와 있을 확률로 하고 경우의 수마다 지금은 편해서 그냥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편한 상황대로 바꿔가면서 푸시고요. 13번 했으면 이제 15번 봐야 될 차례인가? 15번을 본 건가? 맞네. 18번까지는 끝이겠네. 한번 해볼게요. 상자 속에 검은 구슬 3개, 흰 구슬 5개 들어있어요. 이 상자에서 첫 번째 소답, 두 번째 미진, 다시 소답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거고 검은 구슬 뭐 하자? 꺼내면 이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소담이가 이길 확률 좀 계산해 줄래? 이렇게 하고 있네. 그럼 케이스 첫 번째 소담이가 첫 번째로 뽑니? 두 번째로 뽑니? 첫 번째로 뽑네. 1회에 소담이가 이기는 경우 있겠지. 맞아요? 다시 어떤 케이스 있어요? 2회가 아니라 이제 3회에 이기는 경우 있겠지. 맞아요? 다시 세 번째로 뭐 하시면 돼요? 5회에 이기는 경우 있겠죠. 만약에 그 다음에 4회, 7회에 이기는 경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왜요? 이미 흰 구슬이 5개인데 그렇지? 5번 하고 나면 무조건 6번째 검은색 나오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케이스를 나눠 놓을 거고 만약에 1회에 소담이가 이길 확률은 얼마야? 8개 중에 하나를 뽑는 8분의 1의 확률이요. 맞죠? 3회에 소담이가 이길 확률은 어때요? 이렇게 해야 되겠네. 잠깐 8분의 1이 아니라 8분의 3이지. 미안하다. 검정색 뽑는 거니까. 자, 그러면 1회 소담이는 8개 중에 몇 가지 뽑고 친구들 중 하나인 5가지를 뽑을 거고 그 다음에 누구? 미진이가 남은 7개 중에 흰 구슬 뽑을 거니까 4개 뽑을 거고 마지막에 소담이가 뽑아야 되니까 6개 중에 검은 구슬 3개 이렇게 뽑겠죠. 맞아요? 자, 5회 뽑으면 8분의 5는 똑같고요. 8분의 5, 그 다음 7분의 4, 그 다음에 소담이가 6개 중에 흰 구슬 뽑아야 되고 다시 미진이가 5개 중에 흰 구슬 하나 뽑겠죠? 마지막에 소담이가 어떻게? 4개 중에 남은 검은 구슬 3개를 뽑아버립시다. 들어오겠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계산을 맞춰버리면 3회짜리가 얼마냐? 28분의 5 나올 거고요. 5회짜리가 얼마냐? 계산 좀 해보시면 28분의 17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요. 거짓말이야. 미안해. 사실 이거 계산을 안 하고 보고 있어갖고 56분의 3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나왔대. 약분할 거 약분하고 저거 3개 전부 다 더해야 되죠. 계산했다 치고 28분의 17입니다 하시면 끝나겠죠. 저 3개 더하면 28분의 17 이렇게 해서 소담이가 이길 확률입니다 하고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시면 일단 질문을 다 받았다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거고 일단 최고 수준 문제 여기 1번부터 해서 6번까지 좀 쭉 풀게요.
자, 첫 번째 길이가 1, 2, 3, 4, 5, 6인 막대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이 뭐 하면 된다?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이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되거든요. 삼각형이 만들어질 확률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 제일 큰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짧아야 돼. 그 다음에 그냥 그 정도면 끝나죠 지금. 그런 상태일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6인 상태라면 1, 2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고 있을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계산을 통해 할 수는 없겠다.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차라리 좋아요. 제일 긴 변을 선택을 할게요. 제일 긴 변이 첫 번째로 6이라면 두 개를 합쳐서 6을 넘을 수 있는 친구들은 누구 있어요? 5랑 4 되죠? 5랑 3 돼? 안 돼? 되죠? 5랑 2 돼야 안 돼요? 되죠? 여기까지 가능. 다시 4랑 3 돼? 안 돼? 돼요. 4랑 2 돼? 안 돼? 여기까지 안 되죠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면 더 되는 거 있니 없니? 없죠? 자, 제일 긴 변을 이제 누구로 둬보자? 5로 둬보자. 5로 두고 나면 제일 긴 걸 저걸로 하기로 했으니까 남은 친구가 6이 나올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그렇지? 맞아요? 5로 두면 4, 3 가능하죠? 4, 2 가능하죠? 4, 1은 안 되고 3, 2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까지밖에 안 되겠네. 다시 4라고 둔다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제일 긴 변을 4라고 둔다면 그러면 3, 2 가능하죠? 더 되는 거 있어 없어? 없네요. 자, 3이라고 갖다 둡시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왜? 제가 오면은 6, 4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6을 뽑으면 안 돼. 제일 긴 변으로 세팅하고 들어갔잖아. 제일 긴 변이라서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나중에 수서사 쓸 때 헷갈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제일 긴 변을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해버리기 편해요 항상. 그래서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더 이상 되는 게 없죠. 그럼 이 상태에서 멈추면 이거 몇 개? 4개. 이거 몇 개? 2개. 이거 몇 개? 1개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능한 케이스가 7가지고요. 원래 저기 6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는 6C3 이거잖아. 맞아? 6C3 계산 어떻게 하면 돼요? 1, 2, 3분의 6, 5, 4지. 약분하고 나면 20이니까 20분의 7 정답 4번. 괜찮아요? 자, 2번 볼게요. 흰 공과 검은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흰 공을 꺼내는 게 3분의 5. 처음에 12개의 공에서 흰 공을 몇 개? 1개. 잠깐만. 왜 이렇게 많이 넣었어? 잠깐만. 주머니에서 꺼낼 때 기본이 5분의 3인데 12개를 더 넣고 놨더니 바뀌었대요 확률이.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좀 시작을 해야 되겠네. 흰 공 개수 알아 몰라? 몰라. X. 검은 공 개수 알아 몰라? 몰라. Y 둘래 말래? 두셔도 상관없어요. Y라고 쓸게 그냥. 문자 두 개 다르는 거 안 어색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읽으면 돼. 결국에 전체 개수가 어때요? X 플러스 Y 개야. 그러니까 전체가 X 플러스 Y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X를 꺼내는 이런 확률이 5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그러면 12개의 공을 더 넣었다 했으니까 X 플러스 Y에 12개를 더 넣었지. 맞아? 그리고 우리는 X개 중에 12개를 더 추가한 이거를 뽑는 확률이 이제는 9분의 7로 변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겨있겠구나. 사실 문제 끝나지 않았니? 은비가 지금 식이 좀 지저분해. 그치? 분수 상태처럼. 근데 얘네들 서로 대각선 곱해갖고 식 정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대각선 곱해서 식 정리할 수 있겠지. 그럼 결국에 문자 몇 개야? 2개. 식 몇 개야? 2개. 문자 2개씩 2개는? 연립하자. 계산하면 끝나겠죠? 이렇게 해서 x, y를 구하시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검은 공 개수 이렇게 있지. y 찾고 끝나겠네요. 계산을 본인이 좀 해보세요. 넘어갔다 봅시다. 오! 나왔다 이거. 3번 문제 눈으로 봐. 뭐야? 과형 나왔네? 기하적 확률 물어보는 거네? 그렇지? 얘가 뭐래요? 3번 쏴서 16점 얻을 확률이랬지. 그러면 16점을 정확히 얻어야 되는 거네? 맞아요? 16점이 나오는 경우부터 세야 되겠다.
16점 어떻게 나와? 8번. 근데 3번 써야 돼 무조건. 6 두 번에 4는 6, 6, 4 또 4 두 번에 8. 그치 4, 4, 8 이거 이외에 있어요 없어요? 딱히 나올 수가 없겠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고민을 좀 해보는 겁니다. 이런 횟수로 나오는 건 당연해. 이 횟수는 사실이야. 다만 순서에 대한 문제는 아직 고려는 안 했어요. 그럼 첫 번째로 6, 6, 4로 나온다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6 이렇게 할까? 첫 번째 6, 6, 4로 나온다면 이거부터 할게요. 어떤 순서로 나올지 내가 잘 모르잖아. 그냥 일단 6이 나오는 확률부터 세볼까? 반지름이 1, 2, 3입니다. 오케이? 그럼 넓이부터 다 구하고 들어갈까? 여기 넓이 얼마야? 파이야. 그렇지? 여기 넓이 얼마야? 4파이에서 1파이 뺀 3파이겠죠? 여기 넓이 얼마예요? 9파이에서 4파이 뺀 5파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저 넓이가 있는 상황이니까 6을 맞춘다라는 건 전체가 얼마니? 전체가 9파이잖아. 그치? 9파이 중에 얼마를 갖고 왔다? 3파이를 갖고 왔다 이런 얘기죠. 곱하기 다시 9파이 중에 얼마 갖고 왔다? 3파이 갖고 왔다. 4를 맞춘다는 건 9파이 중에 얼마? 5파이 갖고 왔겠죠. 맞아요? 자, 이렇게 생겼을 거야. 맞지? 이 친구들이 있고 거기에 곱하기 664에 대한 순서를 이제 생각을 할 거거든요. 664가 할 수 있는 순서 뭐 있어요? 6이 구분 안 되지 어차피. 그러면 4를 움직이는 게 편하겠다. 뒤에 있거나 가운데 있거나 앞에 있거나 가능한 케이스 몇 개? 3개 곱하기 3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근데 오늘 진도 쭉쭉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테스트 보고 가도 되겠다. 괜찮죠? 시간 아까워서 그랬는데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 4, 4, 8도 가능하다 했지? 맞아요? 자, 그럼 4가 나오는 확률이 얼마였어요? 9분의 5, 그치, 이렇게 5 다시 9파이분의 5파이 8이 나오는 게 9파이분의 8이 나오는 건 파이죠. 맞아요? 거기다가 이런 것도 케이스가 몇 개? 3가지지? 그럼 요거 전부 다 계산을 하면요. 전부 계산을 하면 3분의 1, 3분의 1, 9분의 5인데 약분하면 3분의 1 곱하기 9분의 5니까 27분의 5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네. 두 번째 것도 계산하면 좀 크네. 왜? 여기 있는 거 약분하면 3분의 1 남고 여기 9분의 5, 9분의 5, 그 다음에 3분의 1이잖아. 그러면 9분의 5, 81분의 25니까 243분의 25 이렇게 나왔겠지. 그러면은 27도 통분 좀 할게요. 27 통분하면 248로 만들면 8 곱하기 9 곱하기 9. 그럼 5, 9, 45 이렇게 나오죠. 두 가지 케이스 합치면 243분의 얼마? 7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정답이겠네요. 여기까지 오케이? 넘어갈게요.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점피가 있어요. 나오는 짝수가 오른쪽으로 1만큼, 홀수는 왼쪽으로 1만큼 4번을 던져서 P로 움직일 건데 원점에 다시 돌아올 확률 이렇게 얘기했지. 맞아? 그럼 결국에 원점에 다시 돌아올 확률이라는 거는 시작을 P에서 해서 쭉 갔다 다시 P로 다시 오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오른쪽 몇 번? 2번. 왼쪽 몇 번? 2번 하고 끝나는 거지. 그럼 이런 고민을 합시다. 홀수가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 짝수가 몇 번 나와야 돼요? 2번 나와야 돼요. 그럼 첫 번째로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홀수 2개가 나올 확률은 뭐예요? 주사위가 6이니까 2분의 1이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2분의 1, 2분의 1 확률로 홀수가 나오고 짝수도 다시 2분의 1, 2분의 1의 확률로 짝수가 나왔겠지? 맞아요? 그 와중에 곱하기 이제 이걸 잘 하셔야 돼. 홀수 짝수에 대해서 나올 확률은 셌는데 그 순서에 대한 고민을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내가 같은 것이 있는 순위를 말해준 거 기억나요? 알택이라는 건 순서라 그랬고 구분할 거면 냅두고 안 할 거면 나누라 그랬지. 그래서 지난번에 뭐 했었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거 2번 있고 아래쪽 방향으로 가는 거 2번 있으면 기본적으로 나열하는 순서는 4개에 대해 나열이니까 4팩이었고 그치? 근데 오른쪽 2번이 구분 안 되니까 분모에 몇 팩? 2팩을 나눠라 그치? 너도 구분 안 되니까 2팩을 다시 뭐 해라? 나눠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맞아요? 그럼 같은 맥락으로 저 친구도 똑같은 거 아니야? 어떤 홀수든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어차피 없단 말이야. 걔네가 언제 오냐에 따른 차이만 있죠. 행동의 차이만 있겠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네 놈을 가지고 똑같이 뭐 하자? 홀수 2개 자리 바꾸는 거 짝수 2개는 구분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친구 계산하면 얼마냐? 분모가 2 곱하기 2고요. 분자가 24일 거거든요. 약분하면 6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능한 케이스가 6가지야 쓰시면 될 거고요. 쌤 이거 좀 어려운데요 하시면 진짜 세시면 돼요. 홀홀 짝짝 홀홀 짝홀짝 이렇게 해갖고 오케이? 자, 세보시면 당연히 나올 거고요. 정리하면 8분의 3이라는 정답이 나오고 끝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지금 사실 근데 하면서 너가 하는 모든 내용이 고등과정이거든? 이 편집거리 다 고등과정이거든? 그래서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학교 시험을 많이 봤는데 학교 시험으로 나오는 건 알아서 풀어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서술형이라든가 논술형 쓸 때는 이 내용들을 풀어서 너가 귀찮아서 써줘야 돼. 왜 6개인지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렇게 해놓는 게 기본적으로 맞아요. 왜냐면은 배운 적도 없는데 팩토리얼 쓰고 그러시면 안 돼갖고. 그렇지? 자, 5번까지 보고요. 5번, 6번까지 다 보고요. 잠깐 5분 쉬면서 테스트지 갖다 드릴게요. 6번까지. 자, A라는 그림을 넣었어요. 그래서 B 지점으로 나오고 싶다. 그런 확률을 좀 구해줘.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친구가 B 지점으로 나오기 위한 기본적인 뭘 생각해야 돼? 갈림길을 생각해야 돼. 이 지점 갈림길 맞겠죠? 다시 이렇게 할까? 이 지점 갈림길 맞지? 이 지점도 갈림길이 되겠죠? 여기도 갈림길, 여기도 갈림길 되는 거 아니야? 갈림길이 전체 몇 번이다? 4번 있다. 정확히는 지점으로 따지면 훨씬 많겠지만 갈라지는 시점은 4번밖에 없다. 그렇지? 갈라지는 시점이 4개입니다. 그럼 이 4가지 시점들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거거든요. 아래과에서부터 올라가기 편하긴 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뭐 따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머릿속 봐봐.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이렇게 가니는 이렇게 가는 경우인데 이렇게 갔다 여기 가니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도 된단 말이야. 그럼 결국에 가능한 케이스가 총 4개가 나오긴 하거든요. 대충 머리로 해볼게. 왼쪽만 타고 떨어지다 마지막. 왼쪽 타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마지막. 왼쪽 타는 척 하다가 이거 했잖아. 그럼 왼쪽 안 타고 오른쪽으로 떨어지고 들어가는 마지막. 여기서 바로 왼쪽 타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른쪽 타고 왼쪽 타고 떨어지는 마지막. 만약에 오른쪽 타면 들어갈 수가 없죠 애초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몇 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4개를 세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세는 방식들은 문제가 조금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 중학교 상관없거든. 머리가 똘똘하시니까 본인이 알아서 생각이 들잖아. 이거 그림이 어려워지거나 너가 실제 뇌로 풀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가 문제거든. 그럼 항상 기준점 잡고 들어가는 거야. 확실한 건 이 단계를 좀 나눠보니까 B라는 지점 바로 직전에는 어디 아니면 어디 나와 있어야 돼? 왼쪽 아니면 오른쪽에 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더라도 어느 지점에 이 지점에 들어와 있어야지 가능한 거야. 저거 말고 말이 안 돼. 그렇지? 다시 저 친구들을 가지고 뭐 해보자. 다시 한 그대로 올려보자. 그럼 저기로 떨어지겠다라는 건 결국에는 여기 어딘가 있었던가 여기 어딘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다음에 다시 걔네를 올리면 여기 어딘가 아니면 여기 어딘가였을 거. 결론은 이런 구조였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반드시 지나야 되는 지점을 체크를 하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비교적 뭐하겠다? 편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들어가는 방법은 몇 개다? 방법은 4개야. 순서 먼저 센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시다. 어떤 순서든 상관없어. 이 포인트들을 지나기만 하면 돼. 그치?
맞아요? 어떤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자, 이 첫 번째 지점이 딱 오는 순간 왼쪽 갈래 오른쪽 갈래 물어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봤을 테니까 경우가 2분의 1이라고 부를 수 있지. 맞아요? 2분의 1의 확률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긴지 몰라. 여기서 이미 센 거야. 여기서 이미 셌으니까 여기 둘 중에 어디가 될 텐데 그 와중에 갈림길로 떨어지겠죠 또. 그럼 케이스가 결국엔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또 먹겠지.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총 몇 번 먹어야 돼요? 빨간색 개수만큼 먹어야 되겠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맞아요? 그럼 요 결론은 결국에 4분의 1의 경우입니다 하고 끝나시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5번 푸실 때도 이렇게 확인 좀 해주시고요. 마지막 6번 좀 봅시다. 도자연수 mn에 대해서 3의 m제곱, 4의 n제곱에 1의 자리 숫자보다 5, 1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랬죠. 맞아요? 얘 1의 자리 숫자가 5였으면 좋겠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고민을 좀 할게요. 3과 4를 갖고 찡찡찡 해갖고 만들 거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합쳐서 뭐가 나올? 5가 나올 경우가 있나? 이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3부터 나열을 해보자. 3의 m제곱의 첫 자리를 한번 봅시다. 1의 자리. 이 친구는 1 집어넣으면 3, 2 집어넣으면 9, 3 집어넣으면 27, 4 집어넣으면 81, 그 다음은 3, 9, 27, 이 4개가 반복되는 구조네. 자, 4의 n제곱의 1의 자리는 어떤 식일까요? 1 집어넣으면 4, 2 집어넣으면 4, 4, 16, 3 집어넣으면 64? 64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꼴이겠네요? 맞지?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합쳐서 얼마? 5라는 친구가 나오려면 요런 건 안 돼요. 그렇지? 이거 되는데 얘는 가능하네. 나머지 되는 거 있나? 이렇게 더하는 거에서 일단은 없네요. 혹시 대각선 곱하는 그런 거 되나? 안 되고 9. 요것도 가능하네요. 그러면 이 이외에는 뭔가 찾을 만한 게 딱히 없을 것 같아. 이런 케이스 아니면 이런 케이스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 케이스 몇 개? 첫 번째 3의 m제곱이라는 친구가 9가 뜨고 4의 n제곱이라는 친구가 6이 뜨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9랑 6을 뜨게 하려면 일단은 결국에 저 3에서 9가 뜬다는 건 4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겠지. 4에서 6이 뜬다는 건 2가지 중에 한 가지 케이스겠죠. 그러니까 곱하시면 8분의 1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자, 두 번째로 3의 m제곱에서 누가 나온다? 1이 나온다. 4의 m제곱에서 누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러면 결국에 얘는 4분의 1, 얘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다시 8분의 1 되겠지? 맞아요. 그럼 얘네들을 가져다 뭐 하면? 더하면 8분의 2니까 정답 4분의 1의 확률이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일단은 진도